이제 10월 6일 거부터 자 바로 분개해 볼게요. 자 10월 6일 날 거래처 금나라에 10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약정한 차입금 증서를 받고 현금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대여라는 말은 빌려줬다는 거죠. 빌려온 건 차입이고 빌려준 건 대여니까 돈 빌려주려면 200만 원을 줘야지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현금 200만 원을 줬으니까 대변에 가고, 차변에는 이제 우리는 빌려줬으니까 대여금인데, 그 다음 봐야 될 게 기간이에요. 10개월이죠. 10개월이면 우린 단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으로 200만 원을 빌려줬으니까 나가고, 차변에는 단기 대여금이다. 그리고 금나라한테 200만 원을 빌려줬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다음 10월 7일 사업 확장을 위하여 농협에서 2천만 원을 차입하여 즉시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6개월 후 상환이고 이자 지급일은 매월 30일이다. 자, 그럼 지금은 이제 우리 농협에서 돈을 빌린 거죠. 그럼 돈 빌려서 우리는 보통예금 통장에 바로 입금했으니까 차변에는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올 거고, 그럼 2천만 원을 보통예금에 입금했고, 돈을 빌려오게 되면 차입금인데 기간이 6개월 후에 상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단기가 되겠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라고 되고, 이 돈은 농협에 갚아야 된다. 이자 지급일은 매월 30일이다. 이건 이자 지급할 때에 회계 처리하는 거지. 지금은 상관없는 거죠. 이자 줄 때 이자 비용이라고 30일 날 처리하는 거예요. 자, 다음 10월 8일 사원 김영숙의 출장비로 현금 50만 원을 자, 우선 계산하여 지급하고 출장비 사용명세서를 받아 출장비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그럼 지금 계산하여 지급하고라고 했죠. 그래서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줬으니까 우리는 가지급금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는 현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거니까 대변에 현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쓰고, 차변에는 우리는 계산액이니까 가지급금이다. 김영숙 5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9월 12일 사원 김영숙은 세미나 참석을 위한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50만 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하였다. 여비교통비로 처리, 출장비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라는 거고, 그럼 자, 우리가 지금 출장비로 쓴 돈이 24만 원, 5만 원, 20만 원, 총 49만 원이네요. 그럼 50만 원 받아갔는데 49만 원이니까 잔액 현금 정산했다는 건 10만 원은 우리가 맞죠? 10만 원, 만 원은 우리가 돌려받겠죠. 우리는 우리 회사 입장이니까 받는 거니까 차변에 현금이 만 원이 들어오게 되겠네요. 자, 그럼 10월 9일은 먼저 우리가 과거에 지급할 때에 앞에처럼 차변에 가지급금 썼던 거 이제 정산하는 거니까 이제 대변에 가지급금 김영숙 50만 원을 써서 지우고, 차변에 우리는 출장비를 여비교통비라고 쓸 건데 이 여비교통비가 합이 49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 나는 2만 원을 현금 정산했다는 건 현금으로
회사가 돌려받았다 그 이야기죠. 자, 다음 10월 12일 영업부 김상진 부장은 10월 7일 제주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40만 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하여 주었다. 여비교통비로 처리. 이번에 김상진 부장은 과거 7일날 업무 가지급금으로 40만 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출장비를 계산해 보니까 자, 우리 더하기 하면 얼마죠? 15만 원, 27만 원, 5만 원 하면 갑자기 산수가 안 돼. 그럼 47만 원 썼네요. 그러면 7만 원 더 썼으니까 이번엔 7만 원을 우리 회사가 줘야 되겠죠, 더. 자, 그럼 아이고. 자, 먼저 우리가 지급했던 걸 가지급금이라고 처리했던 가지급금 김상진 부장한테 줬던 40만 원을 정리하는데 출장비 여비교통비가 47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더 사용한 7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줬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먼저 여기 10번까지만 또 컴퓨터에다가 입력해 봅시다. 10번까지만. 또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10월 11일 현금 출납장 잔액과 비교하여 실제 현금이 5만 원 부족한데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 원인을 찾을 때까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자, 그럼 지금 장부상의 현금 출납장이 장부예요. 장부의 잔액하고 실제 현금 맞는데 우리 지금 실제 현금이 5만 원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장부의 현금 금액을 5만 원 줄여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대변에 장부에서 현금을 5만 원 줄여주고 그리고 차변에는 찾겠습니다. 현금 과부족이라고 써도 잘하는 게 이 문제죠. 그죠?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자, 10월 11일 현금가부족으로 처리한 5만 원은 사무실 직원 야근식대로 확인되었다. 사무실 직원 야근식대면 계정 과목이 뭐죠? 직원들 직원들 줬으니까 복리후생비지. 그죠? 바로바로 좀 잘 안 떠올라오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표현하는데 직원한테 뭐 해주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야근식 때 이쪽으로 이제 먼저 눈이 가죠. 그럼 우리 직원한테 줬으니까 복리후생비예요. 그럼 과거에 현금가부족 처리했던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10월 11일 날 이제 얘 원인 밝혔으니까 이 현금가부족 지우기 위해서 반대쪽인 대변에 현금과부족이라고 써줘야 되고 차변에는 이제 복리후생비로 계정 과목을 제대로 된 계정 과목 써줘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 10월 13일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3만 원이 많은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다. 그럼 이번에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3만 원이 더 많으면 장부 잔액을 3만 원 높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는 차변에 현금으로 3만 원을 높여주고 대변에 이때도 찾겠습니다라는 뜻으로 현금 과부족이라고 써주는 거죠. 자, 지금 대변에 현금 과부족 썼는데 바로 이 앞 분계에서 대변에 현금 과부족 쓴 거하고 이 대변에 현금 과부족 쓴 거는 의미가 완전 다른 거죠. 이 앞 문제는 부족했던 거 지우기 위해서 온 거고 얘는 지금 돈이 많아서 찾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중인 거고 얘 둘이는 지금 상황이 전혀 틀린 대변에 온 현금과부족이죠. 이 두 개는 그죠? 얘는 부족했던 거 원인 바뀌어서 대변에 온 거고 얘는 돈이 많아서 온 거예요 지금. 자, 다음 10월 14일 9월분 급여 지급 시 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22,000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자, 그럼 22,000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한 거는 알겠죠? 대변에 보통예금 돈 나가는 거. 그럼 급여 지급할 때 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건 차변에 뭐라고 써야 되죠? 그렇죠. 예수금 납부한 거니까 예수금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하면서 예수금이라고 써뒀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돈이 22,000원 빠져나가고 차변에 예수금이다. 이렇게 써주게 될 거예요. 자, 다음 10월 15일 지점 확장을 위해 강남빌딩과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1,00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으니까 돈이 나가게 되겠죠. 그럼 돈 나가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서울은행 1,000만 원이다. 그럼 차변에는 자, 우리가 지금 월세 계약 보증금 건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임대 보증금인가요? 임차 보증금인가요? 그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빌리면서 보증금 건 거예요. 빌려주면서 보증금 건 거예요. 우리가 빌리면서
보증금 건 거잖아. 빌리다라는 건 임차죠. 빌려준 게 임대고, 그래서 얘는 임차 보증금이죠. 그리고 자, 이 임차 보증금, 제가 이런 표현 썼어요. 보증금에는 무조건 거래처를 써라. 강남빌딩한테 우리가 보증금 걸었다. 다음 10월 16일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20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럼 보통예금에 20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일단 장부상의 잔액은 차변에 보통예금이다. 서울은행에 200만 원이 들어왔다라고 먼저 써주고, 자, 대변에는 그렇죠. 얘는 지금 어디서 들어온지 모르니까 가수금이라고 써두는 거죠. 그죠? 이때는 가수금이라고 써둬야 되겠죠. 자, 다음 10월 17일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된 200만 원은 안동상사의 외상매출금 180만 원과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 20만 원임을 확인하였다. 자, 지금 얘는 방금 들어왔던 바로 앞 문제 16일 날 가수금에 대한 원인을 밝힌 건가 봐요. 그죠? 그럼 이제 가수금 200만 원 지우면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안동상사 거 회수했다라고 그대로 쓰면 되고, 그럼 계약금 20만 원은 뭐라고 써야 되죠? 선. 계약금 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았잖아. 돈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선수금이라고 써야 되죠. 그죠? 계약금을 줬으면 선급금이고, 지금은 나한테 돈 들어온 거잖아. 받은 거죠. 그래서 선수금이 되겠죠. 그럼 가수금 200만 원 지우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안동 상사 거가 180만 원이고 나머지 20만 원은 우리가 계약금 받은 거라서 선수금이다. 여기에도 안동 상사라고 거래처를 꼭 써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런 말 했었죠. 선급금, 선수금, 거래처 쓴다. 그거는 그날만 제일 정확하게 알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선급금, 선수금이 이제 살짝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 되면 거래처 쓰는 거를 까먹고 이 순서가 있는데 그 단계를 가시면 돼요. 자, 다음 10월 18일 삼성카드사의 청구에 의해 삼성카드 사용금액 150만 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 얘는 지금 문제가 조금 미스가 났고 여기에 이걸 좀 더 첨부를 할게요. 카드 사용 대금은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이렇게 해야 말이 돼요. 왜냐하면 카드가 외상인데 카드로도 일반적인 결제 금액은 미지급금이라 하지만 카드로 상품이나 원재료 사면은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계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문제가 조금 부실하게 나온 거니까, 그러면 이 150만 원은 지금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계상되어 있다는 건 회계 처리해서 인식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분개해 보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대요. 그럼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죠.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1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카드 청구 금액, 사용 금액은 과거에 미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있다라고 제가 가정하자라고 했어요. 그럼 삼성카드다 150만 원 이렇게 이제 미지급금 썼던 거 납부했으니까 지워주는 거죠. 다음 10월 19일 업무용 복사기를 하이마트에서 구입하고 대금 300만 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는 차변에는 복사기 산 거고 대변에는 복사기 산 돈을 카드로 결제해서 외상한 거죠. 뭐 샀으면 돈 줘야지. 근데 외상했으니까 상품 원재료 산 거 아니죠? 그럼 미지급금이고 얘는 삼성카드에 돈을 갚아야지 하이마트에 또 돈 갚으면 안 되죠. 카드 끌고 또 거기 돈 주면. 그럼 차변에 우리 업무에 쓸 복사기 얘 계정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업무에 사용할 거는 업무에 사용할 컴퓨터, 복사기, 에어컨 이런 것들은 취득할 때는 우리는 비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품. 자, 다음 10월 20일 상품 운송을 위한 중고트럭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3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그럼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했으니까 대변에 35만 원 현금 납부하고 차변에는 자, 이 취득세는 계정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얘는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니까 차량 운반고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은 중고 트럭 자동차 산 거잖아. 취득세는 샀을 때 한 번만 들어가는 걸로 취득 시 부대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 샀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다 35만 원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우리 이번은 여기까지만 먼저 또 입력해 볼게요. 이번엔 11번부터 해서 20번까지 또 컴퓨터에 입력해 봅시다.
10월 21일 문제 봅시다. 자, 판매관리 프로그램 구입하고 40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그럼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서울은행이다. 400만 원 나갈 거고, 자, 우리 판매관리 프로그램, 얘는 계정 과목이 소프트웨어라고 쓸 거예요. 근데 소프트웨어라고 안 쓰는 경우는 뭐라고 쓰냐면 프로그램이라고 쓸 거예요. 이 무형자산 계정 과목은 외래어 그대로 써요. 늦게 만들어진 거라서. 자, 다음 10월 22일 매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 3천만 원을 국민은행 앞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50만 원과 취득세 6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문제 내용 이해가시나요? 매장 건물 짓기 위해서 땅 산 거예요. 땅값 3천만 원은 수표 발행해서 줬고, 그죠? 그리고 이 땅 사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50만 원하고 취득세가 나왔는데 이 돈은 현금 준 거예요. 문제 내용 그거죠. 그럼 매장 건물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 산 거는 계정 과목을 차변에 토지라고 쓰면 되겠죠. 영업활동에 쓸 거라는 표현을 앞에 적어 놓은 거예요. 영업활동에 쓸 목적이 아니면 투자부동산이라고 할 거니까 토지라고 쓴 거고, 표현해 준 거고. 그럼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정 과목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얘는 지금 땅 샀기 때문에 들어간 취득시 부대 비용이죠. 땅 안 샀으면 안 들어갈 거잖아. 독립적인 거래 아니에요. 수수료가 아니고 얘는 토지라고 처리해야 되죠. 중개수수료는 땅 취득시 부대 비용이에요. 만약에 판매할 때 중개수수료 들죠. 그때는 수수료 비용이야. 근데 취득할 때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운반비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다음 취득세는 그럼 이것도 토지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전부 다 토지네. 그럼 토지는 3,110만 원이고 다 합치면 110만 원 현금 준 거랑 당좌 수표로 3천 준 거니까 3,110만 원은 토지고, 그럼 수표 발행했어요. 그럼 대변에 계정하고 뭐라고 써야 되죠? 수표 발행한 거는 당좌 예금에서 돈 찾아갈 거니까 당좌 예금이라고 쓰는 거죠. 당좌 예금에서 3천만 원 나갈 거고 110만 원은 현금에서 돈 빠져나갈 거다. 그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럼 차변에 우리는 토지를 취득하는데 토지 가격은 당좌 예금에서 상대방이 수표로 3천만 원 인출해 갈 거고 110만 원은 현금으로 돈이 빠져나갈 거고, 그럼 이 돈까지 전부 다 토지 취득 시 부대 비용이니까 3,110만 원을 토지라고 처리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 얘는 됐고, 다음 10월 23일 나약 상사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200만 원이 회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하였다. 단 대손 처리 시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여 처리하시오. 당연히 조회해야지. 이런 말 없어도. 제가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자라고 했죠. 그럼 먼저 어떤 계정 과목이 대손 발생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이 대손 발생했죠. 그러면 이 날짜 10월 23일에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하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의 잔액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잔액을 확인하는 건 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저는 한 군데로 통일해요. 자, 여기에 합계 잔액 시산표라는 장부가 있죠. 얘는 합계 시산표와 잔액 시산표가 함께 들어가 있어서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하는데 우리는 잔액 시산표를 보러 가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컴퓨터에 장부에 입력하면 차변만 입력해도 바로 차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입력한 거래 내용이 다 들어와 있는 건데 그럼 합계 잔액 시산표를 들어가서 오늘 날짜 10월 23일로 가면 항상 이 날짜로 가는 거예요. 그럼 먼저 자, 여기 순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대로 적혀 있어요. 그럼 자산이 위에 있는 거고 그리고 저하고 가치는 얘는 안 볼 거예요. 합계 라인 여기 안쪽 라인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바깥쪽 라인만 볼 거예요. 여기가 잔액 시산표고 안쪽이 합계 시산표인데 합계 시산표는 차변 대변 왔다 갔다 했던 흔적이 다 남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잔액을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럼 제일 처음 찾을 게 뭐냐면 외상 매출금을 찾는 거예요. 첫 화면에 보이죠? 근데도 내 눈에 잘 안 보인다. 그럼 컨트롤 누른 상태 F 누르면 찾게 돼요. 컨트롤 F에서 찾으셔도 돼요. 자, 외상 매출금 찾았으면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은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거. 그럼 바로 아래에 있는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잔액은 50만 원 있죠. 확인되시나요? 채영 씨 확인했나요? 자, 그럼 이 50만 원을 지금 우리 있는 거 확인했는데 대손은 200만 원 당했네요. 그러면 50만 원 전부 다 끌어쓰고 나머지는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 삼각비라고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분개를 하면 자,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되었어요. 자, 외상 매출금은 자, 우리 대손 발생하기 전까지 차변에 있었을까요? 대변에 있었을까요? 장부에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은 차변에 있었을까요? 대변에 있었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 그게 생각이 안 나면 외상 매출금의 반대말 외상 매입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죠? 그럼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라는 거 알겠죠? 자, 제가 자산이라는 느낌 안 들 때 항상 반대만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자산이면 차변 대변 어디에 있겠어? 차변에 있겠죠? 근데 차변에 있는데 얘 이제 못 받게 되었으니까 지우기 위해 대변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근데 이걸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방금 우리 여기 장부에 들어와서 합계잔액 시산표 합계잔액 시산표는 잔액이 있는 위치가 차변 대변 중에 잔액은 한 군데만 적혀 있어요. 무조건 여기가 자기 자리예요. 지금 외상 매출금 보면 차변에 잔액이 적혀 있죠. 얘는 차변 계정인 거예요. 대손 충당금은 대변에 적혀 있는 이유가 대변 계정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차변에 적혀 있는데 이 중에 200만 원 못 받은 거니까 치우기 위해서 대변에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못 받게 됐으니까 우리는 치우기 위해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나약 상사. 자,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200만 원이 못 받게 되었으니까 치우는 거예요. 우리가 외상 매출금 회수해도 지우기 위해 대변에 오는 거고 못 받게 되어도 지우기 위해 대변에 오는 거죠. 그리고 차변에 우린 대손 충당금을 끌어 쓰는데 대송이래. 근데 이 대손 충당금은 꼭 외상 매출금의 짝지를 쓸 거예요. 근데 50만 원 있었잖아. 그럼 50만 원만 끌어 쓰고 그럼 나머지 150만 원은
얘가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대손 충당금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우리 컴퓨터에 입력하면 그냥 봤을 때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라고 쓰면 얘가 몇 번인지 번호 외워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외상매출금 짝지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외상매출금을 먼저 쓰든지 아니면 외상이라고 써서 외상매출금 번호 보면 108번이죠. 그 다음 번호가 자기 짝지인 거예요. 그럼 109번이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109번 안 쓰면 틀려. 대손충당금 다른 번호 쓰면 그냥 틀린 거예요. 그럼 분체점 없어요. 분계가 틀린 거예요. 아예. 그래서 꼭 자기 짝지 써야 되는 걸 제가 항상 분계할 때 이렇게 번호 쓴다라고 표현했죠. 번호 쓰는 건 얘의 짝지를 안 쓰면 틀린 것들. 그걸 쓰는 거예요.